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의 SVB 사태 이후에 또 간밤에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이달 들어서 굉장히 전망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밤에 또 ECB 쪽에서 금리 결정 예정돼 있고요. 또 3월 FOMC 앞두고 있는데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두 분 전문가님께서는 보시는지 혹은 또 그것이 과연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금리 동결까지는 못할 걸로 봐요. CPI가 6.0으로 많이 둔화되긴 했고 PPI도 둔화됐지만은 그래도 뭐 연준에서 지금 목표치로 하고 있는 2%대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려가 깊었던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고 2.5% 정도 할 걸로 보고 있고 뭐 SVB 건이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건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충격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풀어나갈 것 같고요. 금리를 가지고 그 해법에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 풀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상과는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더욱더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금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인상은 할 걸로 보고 있고 단지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만 많이 없어져도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또 유럽도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주식시장 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다만 또 전체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들 반영하면서 좀 조정을 겪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금리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패드워치에서 지금 반반이에요. 25bp 올릴지 동결할지. 이게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FOMC가 22일 날에 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뭐 패드워치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솔직히 예측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굳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을 한다면은 25bp 올리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중지 신호를 좀 보낼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회사의 CEO인 레리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안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7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이번에 25bp 하고 뭐 한 차례 동결하고 6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좋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19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큰 폭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금리를 잠시 스탑앤고 정책이죠. 뭐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은행 시스템 위기 때문에 내렸다고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때 다시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해가지고 금리를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올리겠지만은 20%까지 올렸다고 본다면은 이번에도 뭐 어떤 다른 구실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만약에 인플레이션 다시 급등을 하면서 다시 금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해 주신 그 당시 이후에 등장했던 연준 의장이 폴 볼커였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폴 볼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하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지금 3년 남아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정책을 잘못했을 때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가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개장 전의 체크 포인트는 어떤 점을 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픽셀 폴드 6월 출시 전망, 부진한 아이폰 판매 하반기 수요 증가 예상입니다. 두 분 모두 스마트폰 시장의 이슈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이 내용을 두 번째 가지고 와주셨어요. 원래는 구글 픽셀 폴드의 실물이 공개됐다는 걸 이번 주 초에 말씀해 주셨고 6월 출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전문가님? 예. 구글 쪽에서 뭔가 좀 조금씩 좀 정보를 흘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픽셀 폴드 실물 공개도 그게 공개가 아니죠. 사실은 유출이죠. 예, 그리고 뭐 우연히 찍힌 것처럼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제 기사 쪽에 6월 출시설을 흘리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홍보 단계에 좀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뭐 생각이 좀 들고 구글 픽셀 폴드는 인폴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책 접듯이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방식이고 첫 번째 이제 그 구글에서 내놓는 이제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카메라 쪽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좀 그 차별화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구글이 여기에 가세를 하고 또 애플 가설설도 또 이제 슬슬 나오고 중국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폴더블 폰을 엄청나게 지금 내놓고 있고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폰인데 이게 롤러블 폰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폴더블 시장에 대한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포커스가 폴더블 폰 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현재 폴더블 폰이 스마트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밖에 안 돼요. 근데 폴더블 폰은 올해도 50%가 넘게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전체 시장은 지금 올해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폴더블 폰 시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다. 그렇다면은 전체 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 폴더블 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파이가 이제 많이 커지게 되면은 이건 뭐 삼성전자한테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하반기 때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제 그 플립하고 폴드하고 또 내놓죠. 폴드 5 또 Z 플립 5 이렇게 내놓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거기서 제일 혁신적인 부분은 이제 힌지 쪽을 요즘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그 물방울 힌지 써가지고 주름이 없다 이런 부분들 이제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폴더블폰 시장이 여러 회사들이 지금 뛰어들면서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면은 현재로서는 그 시장이 커가는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폴더블폰 관련주들한테도 그런 것들 뭐 나쁘지 않은 모멘텀도 좀 될 것 같아요. KH 바텍 뭐 봐야 되겠죠.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예전처럼 그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움직이던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으로서 보면 KH 바텍을 봐야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물방울 힌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유력한 회사고 또 파이넴텍도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가 지금 돼 나가지고 약간 좀 이제 뭐 보호해수 물량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올 만한 시기가 돼서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같이 움직이면 또 같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숨어 있는 폴더블폰 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DKT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폴더블폰으로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세경 하이테크는 폴더블폰 관련주긴 한데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좀 약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는 KH바텍하고 파이넴텍이 제일 유력하고 그리고 UTG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업체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은 UTG 채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UTI 같은 업체가 지금 중국 쪽이랑 활발하게 지금 그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약건이 터지게 되면은 또 한 차례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뭐 JNTC 같은 경우도 그 숨어 있는 그 UTG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그 정도로 종목을 압축을 해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힌지부터 또 UTG까지 그 부품들 짚어주셨는데요. 폴더블폰 삼성에 이어서 애플 그리고 중국 업체들 구글까지도 뛰어들면서 폴더블폰의 경쟁이라기보다 판이 커지고 있다는데 주목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관련주는 신기수 전문가님이 다 얘기했고 저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판이 커지게 되면 부품 회사들은 당연히 더 많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뭐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KH바텍이 제일 좋지 않나. 세경하이테크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과거이기는 하지만은, 과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지만은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불투명하다. 역시 내장인지 외장인지 하는 파이nem텍, 아니 KH바텍, 파이nem텍 이쪽이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KH바텍은 최근에 폴더블 폰 외장 힌지의 절대 강자라는 분석 증권사에서 나왔고요. 또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그 납품 점유율이 90%가량 된다라는 부분들도 또 리포트를 통해서 강조됐었던 수치들인데요. 첫 번째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의 이슈 보시죠. 부진한 아이폰 판매 하반기 수요 증가 예상입니다. 주가를 보면 이렇게 좀 불안한 구간에서 간밤에 애플은 또 주가가 올라서 줬고요. 테슬라는 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지역은행을 먼저 줄였더라고요, 비중을, 워런 버핏이. 근데 애플을 계속 이제 뭐 늘려나갔었고, 지금 2대 주주잖아요. 네. 예, 애플의 이 강력한 브랜드력, 최현주 전문가님도 주목하실까요? 일단은 뭐 아이폰 매출이 지금 전년도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증가 전망 이유를 보면은 중국 리오프닝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신작 아이폰인 아이폰 15가 이제 나오는데 폼팩터, 즉 외관에서 중요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맥스 시리즈에 지금 잔망경 렌즈를 장착할 것이다라는 지금 내용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애플페이 서비스가 이제 개시가 21일서부터 개시가 되죠. 그때 개시가 되면은 국내에서도 아이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이제 부진했지만 그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매출 총이익 가이던스를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43%로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는데요. 역시 내부자 측에서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상당 부분 좀 설득력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로는 LG이노텍, BH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두 종목 정도는 봐야 되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저점 테스트에 들어갔죠. 작년 12월 달에 24만 9천 원이 전저점이었는데, 네. 이거 뭐 지금 테스트 들어갔는데, 뭐 지수 하락과 함께 조금 더 하락할 것입니다. 뭐 하락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저점 부분에서는 뭐 저는 못 지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 가능성 열어두면서 전저점 아래에서 좀 사보자 이런 관점이고, BH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아직 전저점까지는 좀 여유가 조금 있어요. 한 2,000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하지만 지수 하락하면은 뭐 같이 빠질 수도 있다. 역시 전저점 이하에서 2만 원 밑에서 19,000원대, 18,000원대 이때 사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애플 수혜주들 최근에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애플 하반기 수요 개선 전망 최현주 전문가 가지고 와주셨고, 올 가을에 아이폰 15가 출시되는 만큼 이런 이제 전망들에 좀 힘이 생기는 건데, 관련주 동향 최근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상반기 때는 이제 모멘텀이 별로 그렇게 없기 때문에, 예. 뭐 주가 시장 흐름과 함께 빠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LG이노텍이나 BH나 하반기 되면 틀림없이 이제 오를 종목들이고요. 애플이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수요 부진이 아니거든요. 못 만들어서 못 판 거예요. 없어서 못 판 거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하반기 때 애플의 실적은 다시 회복이 될 거고, 그리고 애플이 지난 2주 전인가 지금 그 카메라 모듈 납품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4, 5월 정도부터는 아마 이제 그 모듈 기판을 아마 납품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은 4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될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LG이노텍, BH는 뭐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탄탄한 회사 애플의 파트너 회사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강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 혹은 뭐 그 이상이 되더라도 지금 모아나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 애플 수혜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공투자 기원에서 6월 출시 예정돼 있다고 지금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출시 앞두고 있는 구글 픽셀 폴드, 또 가을에 아이폰의 15 시리즈 출시 가능성까지 분석해봤습니다.